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생과 함께하는 국민의당 대전현장 비상대책위원회를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개선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국민의당이 출범해서 오늘 두 번째 지역에서 비대위원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러한 의미를 나중에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차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네, 이어서 박지원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 잠깐 그러면 국민을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회대표 경례. 바로 이하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박지원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 연대해 주시겠습니다. 대전은 우리 국민의당이 창당되었던 고향입니다. 이 고향을 늦게 찾아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18대 원내대표로서 충청인들의 소망인 세종시를 지키는데 주역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저와 협력을 해서 세종시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충청을 상징하는 큰 어른이신 김종필 총리님을 찾아뵙고 많은 말씀을 듣고 저도 드렸습니다. 특히 김종필 전 총리께서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시면서 안철수 전 대표가 무엇을 할 것인가 국민한테 똑똑히 설득하는 말을 많이 하도록 주문도 해주시고 코치도 해주셨습니다. 또 저와 안철수 대표를 초청하면서 냉면집에서 한번 함께 식사하자라고 해서 지금 추석 전 어른을 찾아뵙는 그런 차원에서 JP를 면담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 중에 있고 추석 전으로 거의 잡혀간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오늘 발표하는 RN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충청권에서 지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낮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크게 반성합니다. 그러나 충청권에 우리 당 의원이 이태규, 김사만 두 의원밖에 비례로 진출하지 못했고 지금 충청권에서는 한면택 부총장과 두 분의 지방의원밖에 배출하지 못했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원을 평정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옛날 고사를 생각하면서 올해는 충청권에 특히 대전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지역 현안 산업으로 충청권 광역 철도 건설, 경부 고속도로 연결 도로 건설, 대전 오성간 광역 BRT 건설, 서대전역 KTX 호남선 연결 및 증편, 도시철도 2호선 노면 전차 일명 트램 사업, 대전 의료원 설립, 청주고강 활주로 확장 등 지역 현안에 우리 당의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김동철 예결위 간사 등 우리 당력을 집중해서 대전 충청권의 모든 현안 사업을 잘 챙겨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중앙시장 상공인 여러분들의 애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전통시장을 위해서 우리는 전통시장 무허가 건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어떤 당보다 먼저 결정을 해서 의결을 해서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혁신도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인재를 채용할 때 반드시 충청권 지역 35%를 채용하는 의무 채용의 법안도 당론으로 발의시켰기 때문에 이 법이 우리 국민의당에서 노력해서 통과된다고 하면은 충청권의 전통시장도 혁신도시도 장족의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의 시대적 소명인 대전 충청권 도시민들의 염원을 우리 국민의당이 반드시 받겠다는 것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방재정 문제도 반드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추경 예산 통과와 소위 서별관, 산업은행 등의 청문회를 두고 알력이 있습니다. 만약 추경이 통과된다고 하면은 1조 9천억의 교부금과 1조 8천억의 교부세가 대전, 충남북, 세종시에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은 국가 경제와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및 노동자를 위해서 추경안을 제안했고 또 선청문회 후 추경을 강조했지만 양당의 권고로 우리는 선추경 후 청문회로 양보를 했습니다. 이제 만약 추경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지방재정 특히 교육재정 등이 고갈되는 상태에 있고 누리과정 예산도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경은 추경답게 빨리 통과시키자고 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고 청문회에 대해서도 상당한 양보를 이미 양당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계속 수석 부대표들이 접촉을 하고 있지만은 저도 대전에서 상경하면은 원내대표단을 만나서 조속히 합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증인 채택과 예결위를 병행해서 일괄 타결하라고 하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수용되어서 추경은 추경대로 그리고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보고에 의하면 새누리당에서는 저희 당이 제안한 기재정무의 합동 청문회를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 평가가 나와 있고, 더민주에서도 원내 지도부에서는 김관영 수석 보고에 의하면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더민주의 의원들 완전 합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더민주에서 의원들 합의로 저희 당이 제안한 한나라 새누리당이 수용한 합동청문회 개최는 물론 만약 증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미 저는 과감한 양보안을 양당에 제시했기 때문에 증인은 증인대로 논의를 하고 예결위를 바로 속개해서 병행 처리하고 나중에 일괄 타결해서 추경을 꼭 통과시키자는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우병우 문제가 대전까지 와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물론 윤갑근 팀장이 우병우 수석과 사시 동기이기 때문에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 줄기차게 주장한 우병우 사단이 우병우를 수사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강조했고, 우리는 중앙지검의 특수부나 조사부나 형사부는 특히 우병우 사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김순환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윤곽근 팀장이 어떻게 수사를 하는가, 우리 국민들과 우리 국민의당, 야당은 눈을 크게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우병우 민정수석의 완장을 차고 특별수사팀의 조사를 받는 그런 황제조사는 황제감찰에 의해서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오늘이라도 우병우 수석을 해임하든지 우병우 수석은 스스로 사퇴를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전에 와서 제가 한마디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국민들과 우리 당원 그리고 우리 당 의원님들께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원내대표로서 선배 의원으로서 자제했어야 마땅한데 공식 회의 중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 잘못이었다고 반성을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황교안 의원 등 모든 의원들과 보다 긴밀한 소통을 해서 우리 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일에 저의 거친 표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발표되는 RM리서치 여론조사에 의거하면 우리 당의 지지도가 안철수 전 대표의 대통령 후보 지지도가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그 여론조사의 분석에 의거하면 이정현 효과가 소멸됐고 더민주는 전당대회 효과가 전혀 없고 오히려 더민주의 지지도가 빠지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상당한 폭의 상승이 있었고 특히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아직은 3위에 그치고 있지만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지난주보다 4.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가 염려했던 호남에서 정당 지지도는 우리 국민의당이 41.4%, 더민주가 28.7%로 제가 늘 얘기하던 총선 민의는 그대로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결국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를 꿈꾸는 안철수, 천정배 두 전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도 요구를 하고 또 우리 당에서도 미력이나마 서포트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외연을 확대해서 우리의 문을 열고 안철수 전 대표 혼자만으로 무난한 경선을 하면은 무난한 패배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문을 활짝 열고 문턱을 낮추고 우리와 정체성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입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총선 민의를 무시하고 현재의 지지도를 무시하고 통합이나 제3지대 운운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빠르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당의 소멸을 전제로 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더 잘해서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를 꿈꾸는 잠룡들이 국민 속으로 더 들어가도록 노력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전에 와서 제가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 우리 모두 며칠 전에 대전의 상징인 삼성당 빵집 YTN 특집으로 보도되는 내용을 보고 상경할 때는 삼성당 빵을 사감으로써 대전 경제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성심당 제가 캐톨릭 신자인데 이 점은 성심당 빵을 모두 사가지고 가서 가족에게도 또 우리 동료들에게도 나눠주고 대전 경제에 미력이나마 좀 협력을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 충청 시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윤성식 정책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책위 의장 김성식입니다. 대전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 유서 깊은 곳에 와서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는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대전은 2월 2일 우리 국민의당이 창당대회를 한 곳입니다. 정치를 바꾸고 민생을 살리라는 온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바로 이 대전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그것을 잊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특히 국민의당은 전국적으로 정당 투표에서 26.74%를 얻었는데 대전은 그 평균보다도 높은 27.14%를 지지를 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6.74였는데 대전은 27.14%의 지지를 주셨습니다. 더 높은 지지를 보내주신 마음을 잘 담아서 대전 충청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한현택 대전동구청장님도 비대위원으로서 함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책위 의장으로서 대전 충남 지역, 특히 오늘은 대전에서 비대위를 하니까 대전의 많은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호남선 고속화 우선 추진 문제와 서대전역 KTX 호남선 연결, 증편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경청하고 있습니다.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고요.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정책적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우리 대덕과학특구 대한민국의 미래 아닙니까? 대전 1, 2 산단 및 대적 산단 과학 비즈니스 벨트 거점 지구 등과 관련한 인프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경과 청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은 민생과 일자리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과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청문회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원한 소식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의당은 조선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가장 먼저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제대로 추경이 의결되기 위한 양보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끝까지 껍데기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말로만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핵심 증인을 오히려 보호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여당이면서도 추경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무책임하고 어이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일자리가 불안하고 또한 세수 추계가 잘못되어서 초과 세수 14조 원 내지 15조 원을 국가의 금고에 쌓아놓고 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경제를 죽이는 일인데 추경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여당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낙하산을 내려보내고 펑펑 선심을 쓸 때는 언제고 부실 원인과 책임을 따지자는 데는 왜 딴청을 피웁니까? 이제 핵심 증인을 부르는데 여당은 협조해야 되고 또 국회는 예결위를 즉각 가동을 시작해서 의결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최대한 진전을 시키는 투트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하루바삐 그러한 트랙에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정부 여당도 기존의 완고한 고집을 넘어서서 전향적인 입장으로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병우 수석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동기로서 오랫동안 친분을 맺어온 대구고검장을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국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아닐까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카르텔이 어떻게 우병우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우병우를 꼭 잡은 손을 내려놓아야만 국민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신종현 비상대책위원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식 위원장님 앞으로 좀. 자, 저기 좀 땡겨. 아니 이리 오세요. 대전 이거 네, 요거 좀. 예. 예, 신종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에 32년째 살고 있는 신종현 의원입니다. 이번 비상대책위원회를 대전에서 개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래부의 그 대전 세종지역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과천에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바로 옆 청사로 이사를 했습니다. 44억을 들여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대전 세종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요청하셨던 미래창조과학부의 대전 세종 이전에 대한 요청에 대한 답은 아직도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진 국가 대계의 일부입니다. 이미 정부 부처들이 대부분 세종에 자리를 잡고 있고 수많은 공공기관이 서울에서 남도까지 분산 이전 설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지방 인재 채용 할당제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만
단순히 그 부처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에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대전 세종지역은 전통적인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요람인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카이스트를 비롯한 과학기술 교육기관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특히 얼마 전에 첫 삽을 뜬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사업에 중추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메카입니다. 우리 대전의 유력한 일간지들이 보도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컨트롤 타워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출연연구소가 밀집해 있는 대덕특구와 지리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 정부 정책과 연구 현장 간의 괴리가 크다 하는 지적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한 기재부나 다른 부처와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협업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도 계속 잔류를 고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대덕연구단지 표준과학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33년째 대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들이 과학기술에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기술의 메카로서의 대전 시민 그리고 세종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과학기술인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생존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활성화 그리고 산업과 교육 현장과 과학기술의 연계 등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창조과학부의 대전 세종지역 이전에 대해서 정부 특단의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정원준 비대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대전에 계신 우리 강원 여러분, 우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대위원 정호준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저번에는 전주에서도 현장에서 비대회를 했고요. 오늘은 대전에서 우리 대전에 계신 많은 당원과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 여러 가지 비전을 만들어내는 오늘 그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당은 지방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을 방문해서 여러분 목소리를 듣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사드를 배치할 제3후보지 평가 작업을 공식화했습니다. 성주 성산포대 배치 결정 40일 만의 일입니다. 이번 결정은 과학적 시뮬레이션의 결과 성산포대가 최적지라고 했던 지난 발표를 국방부가 스스로 뒤엎은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국방부가 제3, 제4의 후보지를 가져와도 국회 비준 동의 없는 사드 배치를 반대할 것입니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드를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님도 어제 우리 당을 찾아온 한민구 장관에게 이런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를 면담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를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대사는 말을 했고 사드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국민적 논의와 함께 여러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 대외적으로는 외교적 해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국민적 논의와 합의 그리고 외교적 해결의 길은 대통령께서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국민들은 올림픽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국기를 선양한 우리 영웅들보다 우병우라는 이름을 신문과 TV 뉴스에서 더 많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우병우 수석은 우리 리우 영혼들과 국민들께 사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우병우 수석의 사퇴와 공정수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고 계십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청와대는 민심을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레임덕은 그런 오판들 때문에 가속되는 것입니다. 겸허하게 민심을 수용하는 모습을 갖기를 촉구합니다.
검찰 수사 대상자가 방탄조끼 같은 민정수석직을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일반 사병에게 3스타 장군 장성을 조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황제 수사가 되지 않도록 우병우 수석은 민정수석 완장을 스스로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검찰이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 대신 국민 눈높이를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우병우 사단이 배제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엄정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정준규 부산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정준규라 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과학의 도시 대전에서 우리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 회의 갖게 돼서 봅니다. 특히 대전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6개월 전에 한밭체육관에서 국민의당 창당대회를 열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가슴속에 새기고 다짐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대전에 오늘은 그 건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전에 오면 우선 제가 건강이 떠오릅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직접 차를 몰고 건강의 물줄기를 따라 부여, 공주 등 백제의 역사적 향기를 맡으면서 여행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깨끗한 수질과 아름다운 자태로 비단강이라는 불렸던 충청의 젖줄 건강이 녹조 현상으로 심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년 전에 멀쩡하던 생명의 강이 4대강 사업 이후 단 5년 만에 죽음의 강으로 바뀐 것입니다. 백제보, 공주보, 또 세종보 등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건강보호 주변에는 어김없이 녹조 라떼라고 부르는 녹조 현상이 명의를 떨쳐서 마치 잔디 축구장을 연상시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호수화된 건강, 강물의 흐름이 사라진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강으로서의 제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답니다. 심각한 것은 이건 비단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제가 사는 영남의 젖줄 낙동강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강 사업에 삽질이 단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모두가 녹조로 문선을 앓고 있습니다. 원래는 녹조 라떼를 지나서 독조 라떼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녹조에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젖줄을 결과적으로 모두 죽여버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하지만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정부 관료나 전문가 그리고 언론 그 누구도 이제껏 사과나 반성도 없이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슬픈 것은 예전에는 그래도 녹조 때문에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사라지고 있답니다. 이 물고기들이 다 죽었기 때문이라는 건데 죽을 물고기조차 더 이상 없을 만큼 탐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아카일로인데 4대강 수질 관리를 총괄하는 환경부는 녹조 현상이 자칫 식수파도 올라갈 염려가 있는데 불구하고 현황 브리핑조차도 거부할 정도로 복직부동 상태랍니다. 감은 흘러야 합니다. 독일의 국제적 하천 전문가인 베르나트 교수가 4대강 사업은 자연에 대한 만행이라고 했지만 고인물은 섞는다는 자연의 순리를 거역한 MB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죽어버린 강을 다시 살리는 일은 물길을 막고 있는 구조물, 또 수문을 상식개방하고 오를 없애서 강물이 다시 떨어져가는 것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행스럽게 국회에서 4대강 사업 검증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4대강도 보호시켜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십 주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하면서 국토를 파괴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주체들을 대상으로 책임을 사회정의 차원에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서 충청도의 적줄인 건강이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의 희망을 안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비대위원들의 모두 공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또 발언하십니까? 예. 이렇게. 네, 오늘 제가 서서 발언을 우리 국민의당 비대위에서 대전을 방문하시고 이 자리가 동구로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 단체장으로서 먼저 우리 비대위원님들의 동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대전에서 처음 시작을 할 때, 태동을 할 때도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2월 2일 대전시당 창당대회를 거점으로 해서 4.13 총선을 거치고 여러 가지 과정 속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 우리 박지원 비대위원장님께서 우리 국민의당의 대표로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전은 국토의 중심이고 모든 정책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당 비대위원 여러분들께서 대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대전의 현안 사업들에 대한 설명들을 아마 아까 우리 박지원 비대위원장님 비롯해서 김성식 정책위원장, 우리 신용현 비대위원님들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장 먼저 대전에서 현안 사업을 갖고 있는 것이 대전광역시 지하철 2호선 트램입니다. 그 트램이 예타 통과를 위해서 지금 국토회의에 올라가 있고 기재부의 승인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또 대전시의원 권리 보건복지부의 국비 지원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던 국립철도박물관을 취하든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아직도 제대로 산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에서 이러한 대전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아직 예산정책 협의를 갖지 못하셨지만 앞으로 그 예산정책 협의가 있을 때 대전에 대한 관심과 표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전이 전국에서 국민의당 정당 지지율이 서울 다음으로 27.14%를 얻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대전 지역에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어디에 있냐면 다른 곳과 달리 충청은 제3의 정당이 조립했던 곳입니다. 김정주 총재께서 만들었던 자민련으로 시작해서 자유선진당까지 왔을 때 제3당의 경험을 그동안 수도 없이 해왔던 그런 대전의 시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 시민들의 열망은 그동안 없어진 제3의 정당, 충청의 정당을 우리 국민의당이 대한정당으로서의 활동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속에서 아마 27.14%라는 국민의당의 지지를 보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창당된 지 4개월여 만에 지금 대전을 오고 있습니다. 또 제3의 정당으로 우뚝 섰습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아마 박지원 비대위원장님께서 탁월한 정치적 경력과 국정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국정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국민의당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가고 있고 지역 기반도 튼튼히 잘 다져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당대회가 있어 새롭게 우리 국민의당이 탄생할 때까지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 잘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비대위원님께서 대전을 방문하셔서 대전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또 새로운 불로 타오를 수 있는 계기가 오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오늘 전국 시도 시군구 의원님들이 대전에 다 모입니다. 아마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은 두 분밖에 안 계시지만 그래도 전국에 계시는 한 250명의 시군구 의원님들이 대전에 오셔서 대전의 느낌을 받으시고 대전 중원에서부터 새로운 국민의당의 불길이 일어나서 내년에 정권 교체로 이어지는 그러한 불길이 새롭게 타오르는 오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당 비대위원님들 우리 동구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리면서 우리 박지원 비대위원님과 비대위원님들의 노력에 우리 국민의당이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날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만
방금 비대위원이자 국무총장이신 안현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TJP 연합하는 때 심부름을 했어요. 그래서 JP를 방문했고 제 상당의 위치를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시고 실감하신 분들이 대전, 충청, 시도입니다. 우리는 JP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안철수 전 대표도 회동을 회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추석 전에 냉면 회동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부인이 화성 땅을 매입한 것이 농지법 위반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정비서관으로서 재직하면서 자기 부인을 시켜서 1,000억대 재산가가 1억 8천만 원짜리 농지를 구입해서 골프장 인부들을 시켜서 관리를 시킨 것은 저는 파렴치하고 있어요. 이러한 파렴치한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계속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문제는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지금 대전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권순택 대전시장의 대법원 최종 판결입니다. 권순택 시장은 개인적으로 저와 함께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고 또 국회의원도 함께 했고 과거 같은 당에서 대전시장으로 당선돼서 훌륭한 시정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사법부에서 좋은 판결이 나와줄 것을 기대한다 하는 말씀으로 대전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께서 대전에 오셔서 우리 광역 및 기초의원과의 연석회의에 참석을 하고 또 대전 충청권 지역위원장 간담회도 참석하지만 신용현 의원, 김경진 의원 등 리창 의원과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대덕 연구단지를 방문해서 연구위원들과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정배 전 대표도 오늘 전남 지역을 순회하면서 민생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후에 끝나고 나면은 바로 상경을 해서 추경 및 청문회 단계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 중에 제가 자꾸 핸드폰을 본 것도 계속해서 문자로 그 내용들을 보고받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바로는 오늘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추경도 안 되고 청문회도 안 되고 경제도 죽고 노동자도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우리 국민당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최대의 양보를 해서 경제도 살리고 노동자의 눈물도 주고 닦아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오늘 준비된 안건 관련한 회의 진행을 하도록